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어쩌면 매일 드시면서도 몰랐을 죽어가는 신장을 깨우고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음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서울에 사는 69살 김용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은 아주 건강했지만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변 때문에 4번씩 깨야 했고 낮에는 끊임없이 피곤했으며 다리가 붓고 눈은 무겁고 머리는 항상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38%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신장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혈액을 걸러내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입맛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삶을요.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갇힌 감옥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용수에게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썼기 때문도 수술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은인 제가 제안했던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침 식사에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잠을 더 깊이 자고 야간요가 줄고 피부가 환해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에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이 거의 20%나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김용수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내도록 도왔을까요? 단순한 식품 보약도 아니고 수입 제품도 아닌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부엌에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유할 이야기는 전설도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도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위대한 의학적 발견이 탄생한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의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국제의학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식품군은 50세 이상 성인의 신장세포 회복을 돕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특정 식품에 함유된 일부 천연 화합물이 잠자고 있는 신장세포를 깨우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 여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인체는 올바른 영양만 공급된다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거나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제가 각 신장 세포의 생명을 깨울 수 있는 극소수만 아는 그 식품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왜 현대의학이 여전히 연구 중인 약한 신장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 부담 없이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비디오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피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신장을 더 잘 보호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피를 맑게 하는 삼총사 흰색 과일 그룹. 우선 배, 사과, 청포도와 같은 흰색 과일 그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양학자들이 이들을 혈액정화 삼총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과일들은 비타민 E와 셀레늄과 같은 다량의 천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두 전사는 몸이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도록 조용히 돕습니다. 활성산소는 바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드는 작은 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흰색 과일 그룹을 꾸준히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이 마치 문지기처럼 세포를 보호하고 피를 묽게 하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더 이상 너무 많은 독소를 걸러낼 필요가 없게 도와줍니다. 다행인 점은 이 과일들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복부 팽만감을 덜 유발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식후 1시간쯤 후에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국국립보건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일 사과 한 알만으로도 혈관 염증 위험이 거의 2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작지만 거대한 영양 생견과류와 들기름 다음으로 작지만 거대한 영양 가치를 지닌 식품군인 생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두,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와 같은 견과류들은 오메가3과 천연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순환계를 윤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집안의 수도관이라면 오메가3은 관이 막히거나 녹슬지 않도록 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신장은 더 가볍게 혈액을 여과하고 가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세포는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가 약한데 어떻게 견과류를 씹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몇 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에 불린 후에는 견과류가 더 부드러워져 씹기 쉬워지고 견과류 속 효소의 양도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마치 그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g의 불린 견과류를 8주간 섭취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혈중 지방 및 간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의 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냉착 들기름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기름이지만 동서양 의학계 모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저온에서 추출하여 들깨에 함유된 천연 항염증 활성 성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에는 세포막 특히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짊어져야 하는 두 기관인 간과 신장의 세포막 회복을 돕는 희귀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많은 사람들이 병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작은 숟가락 하나의 들기름을 샐러드나 데친 채소와 섞어 먹는 것이 내부로부터 염증을 줄이고 세포 에너지를 재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신장 회복의 황금 열쇠 생채소와 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채소와 신선한 채소 주스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보통 데친 채소나 발효된 김치를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습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화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면 80%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채소에 있는 효소야말로 몸이 소화를 잘하고 세포를 스스로 회복하게 돕는 황금 열쇠입니다. 만약 매일 신선한 채소 주스 한 잔 예를 들어 당근, 샐러리, 오이 혼합 주스를 마신다면 여러분의 피는 조금씩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정신이 더 맑아질 것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아침 디톡스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근 100g, 비트 40g, 오이 100g, 샐러리 60g을 준비하면 됩니다. 즙을 내어 아침 식사 약 30분 전에 마십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간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비트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혈액이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오이는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한 잔으로 여러분은 어떤 약도 없이 몸의 혈액을 여과하고 간에 영양을 공급하며 염증을 줄이고 순환계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험에서
이 주스를 8주 연속으로 마시는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혈액 여과 기능과 신장을 통한 해독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내의 결과이며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조용히 몸을 해치는 3가지 습관, 그러나 해야 할 일들과 병행하여 여러분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많은 습관들이 실제로는 매일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채소를 너무 오래 삶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오래 익힐수록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면 섬유질이 변형되어 신장 결석의 원인 중 하나인 옥살산 칼슘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한국의학연구원의 권고에 따르면 노인들은 채소를 빠르게 데쳐 자연스러운 녹색과 아삭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살짝 익힌 채소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을 거의 온전히 보존합니다. 둘째, 살코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중 지방이 높을까봐 지방이 많은 고기를 피하지만 붉은 고기와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할 때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 통풍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이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도록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작은 양의 고기를 먹되 콩, 버섯, 견과류, 녹색 채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충분한 단백질을 얻으면서도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바로 대체당입니다. 오늘날 무설탕 제품이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몸의 인슐린 조절을 교란시켜 췌장과 간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식품안전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은 대사질환, 제2형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단맛을 원한다면 천년이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순수한 꿀이나 건대추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또는 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양소로 세포를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맑고 혈관이 잘 통하고 신장이 건강하면 다른 모든 기관도 따라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먹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큰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작은 일 하나면 됩니다. 채소 주스 한 잔을 더하고 고기 한 점을 줄이고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조금 더 오래 씻고 조금 더 깊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몸은 가벼운 아침 깊은 잠 그리고 더 튼튼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여러분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 반복되는 작고 소박한 선택들에서 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혈액입니다.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몸의 모든 기관이 따라서 약해집니다. 조용한 혈액 살인자 탁한 혈액의 위험. 그렇다면 탁한 혈액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조용히 여러분의 혈류를 오염시키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탁한 혈액이란 혈액 속에 과도한 노폐물, 여분의 지방, 활성산소 및 염증 화합물이 너무 많이 포함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순환을 어렵게 하고 세포의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혈관이 수도관이라면
탁한 혈액은 관 내부에 두껍게 낀 찌꺼기와 같아서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때로는 막히게 하며 심지어 관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독소에 오염되면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뇌에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신장과 간은 정화를 위해 두 배로 일해야 합니다. 이 상태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극히 위험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환자의 60% 이상이 기본적인 검사 결과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된 징후를 보였습니다. 최악인 것은 우리가 바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로 매일 스스로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조용한 혈액 살인자라고 부르는 세 가지 흔한 식품군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튀김류입니다. 바삭한 생선 튀김이든 노릇한 감자 튀김이든 높은 온도에서 식용유는 변성되어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파괴하며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둘째, 푹 익힌 채소입니다. 먹기 편하고 소화 잘 되게 채소를 푹 삶으시나요? 하지만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면 수용성 섬유질이 변성되어 옥살, 칼슘,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결석을 형성하거나 혈관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빵, 라면, 깨끗이 씻은 흰쌀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는 정맥염증을 유발하며 혈액 내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주은경 여사님은 5년 이상 채식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기와 생선을 피하고 데친 채소와 흰 쌀밥만 먹으며 매일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고혈압이 생기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소변량은 줄었지만 통증도 열도 뚜렷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말초 혈관 폐쇄와 혈액 내 요독소 증가 소견을 진단했습니다. 원인은요, 혈액이 너무 끈적하고 자가 정화 효소가 부족하여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병에 걸렸나요? 답은 이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살리며 꾸준히 해독을 도와야 합니다. 신장의 조용한 구조 요청 5가지. 신호, 혈액이 오염되고 과도한 지방과 염증으로 끈적해질 때 어느 기관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간도 심장도 아닙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만약 혈액이 강이라면 신장은 그 강이 주된 정수 필터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작은 신장 하나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100만 개 이상의 혈액형과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며 몸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피가 탁하고 독소가 많아지면 네프론들은 평소보다 2, 3배 더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네프론은 막히고 죽어가지만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부전이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신장은 매우 섬세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속삭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잦은 야간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색이 탁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비효율적이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의 거품은 바로 혈액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온 흔적이며 건강한 신장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특히 오후에 나타나는 가벼운 부종입니다. 발목이나 발이 약간 붓고 신발이 평소보다 꽉 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더 이상 몸에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 피부 아래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벼운 부종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성적인 피로와 은근한 두통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면 독소가 축적되어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량을 감소시킵니다.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하며 눕고만 싶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며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입 냄새와 두꺼운 백태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호흡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입에서 이상한 냄새, 금속 맛이 나기 시작하고 입이 쓰며 식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식사해도 체중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소화 불량 트림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입니다. 신장과 간은 항상 함께 작동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간이 남은 일을 또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에도 한계가 있고 둘 다 약해지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음식이 위장에 정체되어 식후 더부룩함 가스 참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무시한다면 신장 세포들은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고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지만 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의 전체 시스템이 함께 무너집니다. 신부전은 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간 기능 좋아하는 혈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탁한 혈액은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하게 하며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피부를 칙칙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빨리 희게 하며 뼈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근원, 즉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의학에는 생물학적 도미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장기가 약해지면 다른 모든 장기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에서 신장은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독소는 혈액간, 뇌, 심장 등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신장은 저절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짜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등 우리의 매우 익숙한 습관들 때문에 매일 조용히 약해집니다. 신장은 말로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가 방금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즉 야간요 가벼운 부종피로, 입냄새, 복부 팽만감 등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은 신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안다면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복잡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올바르게 먹으며 신장이 적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신장 세포들은 건강한 영양분과 맑은 피로 양육된다면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는 경이로운 기계와 같으며 신장은 그 중심 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깨끗할 때 기계 전체는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 일부라도 막히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몸의 소리에 조금 더 일찍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맑은 건강한 신장, 그것이 평온한 노년의 기반입니다. 만약 몸이 경고의 종을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때로는 실수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소금 한 꼬집을 줄이고 식사 후에 몇 걸음 더 걷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각각의 작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신장이 더 쉽게 숨 쉬도록 돕고 혈액이 더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약이나 기적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성과 의지 덕분에 몸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뇨병은 설탕의 병이 아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여과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당뇨병이 슬며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대사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당뇨병을 단지 단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 다음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뇨병을 단지 혈당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혈당이 높으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안정되면 예전처럼 다시 먹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뇨병은 설탕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조용히 파괴하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세포가 탁한 혈액 영양 부족으로 손상되면 당을 받아들이는데 게을러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당을 세포로 밀어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세포는 더 저항합니다. 바로 그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당뇨병이라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당뇨병은 열이 나면서 시작되지도 않고 뼈가 부러진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식사 직후,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어지럽거나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다시 단 것이 당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또는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데도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감소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사장애의 초기 경고이며 초기 단계의 당뇨병 신호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당뇨병은 실명 뇌졸중, 반신불수, 심지어 다리, 절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우울증과 기억 상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이 병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파괴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인천의 한 건강 연구 프로그램에서 2명의 환자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인 62살 강준호 선생님은 꾸준히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단 음식만 피하며 일주일에 2~3번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인 60살 윤미영 여사님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올바르게 먹고 충분히 자고 매일 아침 가벼운 요가를 하고 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매일 생채소와 신선한 주스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준호 선생님은 약 덕분에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했지만 콜레스테롤과 간 기능은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윤미영 여사님은 약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간, 신장 기능 기억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한 선택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작은 변화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약만 먹을까요? 계속 의사만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몸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진료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의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몇 주 안에 몸은 신진대사와
독소 배출 능력을 다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천천히 한 입 한 입을 잘 씹으면 몸은 더 많은 소와 효소를 분비하여 음식이 입안에서부터 잘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위간 그리고 특히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서 생기는 너무 많은 노폐물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음식을 잘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급하게 먹는 사람들보다 혈당과 혈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단 5분만 늘려도 신장은 훨씬 더 많이 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에 배부르게 먹고 하루 종일 굶지 마십시오. 식사를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등 여러 번에 걸쳐 작게 나누어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되어 췌장과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여러 번 소식을 하는 노인들은 하루에 한두 끼만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심부전 위험이 거의 30% 낮았습니다. 적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은 더 잘 흡수하고 식후 피로감과 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신장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각 기관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신장이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여과하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일 꾸준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3개월 후에 혈중, 독소 특히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장을 위한 자연적인 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아주 많이 마실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노인의 몸은 종종 갈증을 느끼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신장이 더 힘들게 여과해야 합니다. 하루에 6, 8잔의 물을 고르게 나누어 마시면 신장은 지속적으로 세척되어 독소가 쌓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정수된 물일 수도 있고 채소를 데친 물 자연 주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선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항상 익혀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소화와 세포 회복을 돕는 열쇠인 많은 천연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견과류, 자연 주스는 효소,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신장 세포의 재생 능력을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의 추적 관찰 결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은 채소를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이 15%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생채소 한 접시나 주스 한 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 알만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약은 보조 수단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몸 자체이며 만약 올바른 재료, 즉 맑은 피, 건강한 세포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된 신장이 공급된다면 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60살 남성 박영민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만났을 때 그는 신장 기능이 위험 수준에 있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인 투석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두려움이 그가 변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연 혈액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채소를 늘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간과 신장의 혈액 정화 과정을 돕는 것으로 입증된 두 가지 채소인 당근과
샐러리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에 걷고 매일 아침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정시에 잠자리에 들고 스트레스를 피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야간뇨가 줄고 피부가 밝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그의 신장 기능 지수는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아마 투석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매일 걷고 매일 아침 직접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동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잘 씻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걷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고기 한 끼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무 하나하나를 돌본다면 그 정원은 사계절 내내 푸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점차 메말라 갈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함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작은 일 하나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은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당부, 작은 약속으로 시작하세요.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한 질병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오늘 영상을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맑은 건강한 신장 염증 감소, 당뇨 예방.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여러분은 당근 샐러리 레몬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만들기 쉽지만 신장과 혈관에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이상 채소를 삶지 마십시오.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마셔서 귀중한 효소를 온전히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인사하는 이웃이 조용히 신장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스스로를 도울 방법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혈액투석을 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줄이고 심지어 조용히 다가오는 뇌졸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섹션에 바로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아침 식사를 바꾸겠습니다. 또는 매일 아침 당근 샐러리 주스를 마시겠습니다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내 몸을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하는 클릭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 주도적인 삶, 그리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한 삶을 선택하겠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건강하며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맛있는 것을 먹고 매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내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신장, 맑은 피, 튼튼한 심장, 그리고 명료한 기억력을 기르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단지 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공의 목적을 가진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